비트코인이 이번 주 장중 12만 3천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새로운 기록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과연 그럴까요? 월가에서는 더 오를 것이란 전망과 아닐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는데 크립토 위크 이후에 비트코인 흐름 김종윤 기자와 함께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흐름부터 좀 보죠. 이번 주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11만 9천 달러를 넘어선 뒤 오후에 곧바로 12만 2천 달러도 돌파하면서 파죽지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 이튿날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장중 12만 3,20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미 하원에서 1차 관문인 절차 표결이 순탄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12만 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통과가 되자마자 12만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인 건데요. 비트코인은 이른바 크립토 위크를 앞둔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일주일 만에 10% 이상 뛰었고 연초에 비해선 25% 넘게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폭주를 했는데요.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4일 하루 동안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하루 기준 최대치인 총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8천억 원이 넘는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억 달러는 155일 이상 장기 보유 물량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을 재조명받는 비트코인은 지난해 출범한 현물 ETF를 통해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 운용으로 회사 내 수익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크립토 비크가 뭐길래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친 건가요? 네, 미 하원 이번 주 크립토 위크로 정하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크립토 3법으로 불리는 세 가지 법안이 핵심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해서 관할 당국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한 루미스법도 있는데요. 이 법안은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 하원이 법안 처리에 잠시 난항을 겪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공화당 내 반란표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 15일 절차 표결이 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들 의원들을 백악관을 불러서 설득하면서 결국 재표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곧바로 현지 시간 17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법안을 모두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담은 이른바 지니어스법은 의회 지금 하원에 가기도 전에 이미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었잖아요. 네. 이 때문에 미국 대형들도 앞다퉈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에 착수했죠. 네, 외신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CNBC와 로이터에 따르면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도 현지 시간 15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JP 모건 예치금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모두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 프레이저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도 시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검토 분야는 토큰화된 예금 영역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도 지난 2월 규제가 허용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지금 월가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예측하는 전망이 많죠. 네, 대부분 추가 상승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이죠. 아이즈마켓의 토니 시카모 분석가, 기관 수요와 추가 상승 기대, 트럼프 지지 등이 시장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12만 5천 달러를 무난히 넘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파이42의 공동 창업자 아비나시 세카르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강력하며 지표들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굳건함을 시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 나인포인트 캐피탈의 CEO 스리니바스 엘도 단기 하락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면서 모멘텀과 펀더멘탈 모두 지속적인 강세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전망에 힘을 보태는 요인 가운데에는 달러 가치 하락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6개국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달러 매력도가 떨어지자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 시가총액 집계 플랫폼 컴퍼니즈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17일 기준 2조 3,500억 달러로 세계 자산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예, 오를 거란 전망만 짚어볼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네. 비트코인 가격이 곧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상품 제공업체인 21쉐어스의 연구 전략가는 비트코인이 당분간 강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매크로 변수로 인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더 강경하거나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면 위험 자산 전반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투자 분석업체 스톡트위치의 경우에는 장 분위기가 뚜렷한 상승 돌파를 기대하던 상황에서 신중한 관망 모드로 바뀌었다면서 투자자들은 가격 조정이나 상승 둔화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모틀리폴도 가상자산을 여전히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가격 상승만으로 메인스트림이라 할 수 없으며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라면서 유보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변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큰 손들은 일단 사자는 분위기죠. 네.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처음 12만 3천 달러를 찍은 지난 14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스트래티지 주가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주식을 판 자금으로 비트코인 4,225개를 총 4억 7,25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힌 것이 호재였는데요. 이로써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60만 1,550개까지 늘렸습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스트래티지 지분 2천만 주를 매수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올해 50%의 수익률을 챙겼고요. 이 밖에 운영자산 330억 달러, 30여 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그레이스케일은 기업 공개 신청서를 내고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큰 기대감 속에 호재성 뉴스가 계속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투자는 냉철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